깨달음을 얻은 자 무울입니다. 오늘은 삶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강의 비법과 생활의 지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에 때때로 티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드는 손톱깎이 모서리로 테두리부터 둥글게 깎아 들어가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양치할 때 보드라운 소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쪽 저쪽 양치할 때마다 조금씩 찍어서 하면 이가 튼튼해지고 임플란트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감기 잘 걸리는 분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냉수욕을 하면 감기에 강해집니다. 단 혈압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 맞은 백신 부작용 때문에 지금도 때때로 손가락이 부풀기도 하고 터실터실해지고 갈라져 피도 나고 가렵습니다. 가려운 건 정말 참기 힘듭니다. 그때는 뜨거운 물이나 난로나 드라이 바람으로 찜질을 하면 8시간 정도는 가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갈라져 피도 나고 고통을 느낀다면 다이소에 가면 프리덤 폼 겔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젤 형식의 반창고인데 효과가 좋습니다. 요사이 어린이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유아용품을 쓰기 때문입니다. 화공약품이 들어간 유아용품이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그냥 순수한 비누로 간단히 씻으면 되고 낮에 놀 때 조금 지저분하게 놀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외출했을 때 급해서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팬티를 벗어 닦으시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내린 후 깨끗한 물로 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변비가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변비가 있었는데 우유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처음에는 컵에 5분의 1의 우유를 먹었지만 별 반응이 없어서 다음 날은 5분의 2를 마시자 변만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양을 늘려갔고 지금은 한 컵을 마셔도 설사가 나지 않고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비상시를 대비해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해 숙달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쓰지 않는 뇌도 발달해 또 다른 분야의 기능도 발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눈썹에 흰털이 나는 분들은 여성들이 쓰는 눈썹 그리는 연필로 살짝 그리면 감추어집니다. 저는 식후에 강황을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항상 먹고 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강황이 암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있다 해서 그때부터 강황가루를 사서 먹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좀 젊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고 2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해 보니 주름이 많이 줄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물을 먹을 때 컵에 부어 먹지 않습니다. 주둥이가 좁은 작은 빈 꿀병에 부어 놨다가 그냥 입에 부어 마십니다. 우리는 세탁하고 나오는 마지막 물을
모아놨다가 소변 본 뒤 붓습니다. 눈에 작은 티끌이 들어갔을 때 빼낼 수 있는 방법은 휴지를 각지게 말아서 살짝 건드리면 휴지의 흡수력 때문에 그 이물질이 딸려 나옵니다.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분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변 산에 오르거나 동네 주변을 시간을 내어 뛰어다니고 운동하면서 막상 집에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시간 내서 동네에 뛰어다니지 말고 아파트, 지하철 등 평소에 계단이 있는 곳에 계단을 탄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늘 건강 챙기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일석오조의 역할을 하는데 아파트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드는 시간은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20층, 30층에 산다면 정말 좋은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내려갈 때는 계단을 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 근육이 다르고 내려갈 때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를 고르게 단련시키는 게 좋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분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하시면 되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평소에 올라가는 근육, 내려가는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 놓는다면 퇴행성 관절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다리에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무릎에 연골이 없어도 근육의 도움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산답니다. 황금연못이란 프로에 나오신 비보이 할아버지는 50대 중반에 암이 걸렸다는 의사 말을 듣고 그분 생각에 절도 있고 격한 음악에 춤을 추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보이 학원을 찾아 춤을 배웠는데 TV 출연 당시 이미 유튜브 상 비보이 할배라는 닉네임이 생겼고 인기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춤을 추시는데 젊은이 못지 않게 몸도 상당히 유연하시고 다리를 찢어 바닥에 붙도록 스트레칭 하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외국의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102세 할머니가 철봉을 뱅글뱅글 돌아 폴짝 뛰어내리는 기계체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릴 때 기계체조를 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못하고 55세 때부터 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다른 프로를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몇 년 전 허리가 너무 아파 침대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여 고통 속에 있던 중에 집안에 있던 운동기구를 발견합니다. 그분 생각이 저것으로 운동하면 허리에 좋다고 하던데 생각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운동했답니다. 그것은 중간에 둥근 바퀴가 있고 양손으로 엎드려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기구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 하루에 400개씩 해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 운동으로 허리 아픈 것이 나았다고 합니다. 병원 가시면 의사가 친절하지 않으면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절한 의사는 환자를 생각하고 불친절한 의사는 돈을 생각합니다. 황금연못이란 프로에서 어떤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많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난 후 골밀도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은 늙은 표시 내기 싫어 지하철 경로석을 비워놓고 일반석에 앉아 젊은이들이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일반석은 젊은이들에게 양보합시다. 피부에 부작용이 자주 일어나는 분은 유황가루를 사서 물에 타서 씻으면 유황온천 효과가 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에 비듬이 많거나 부스럼이 생기는 분은 머리 감을 때 비누 거품을 낸 후 유황가루를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거품에 섞어서 1분 정도 방치 후 머리를 헹구면 해결될 것입니다. 요즘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이것저것 먹음으로써 건강이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 뺀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있는데 밤새 소화되고 난 빈속에 활동을 하면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에너지원이 없으면 근육에 저장된 것이 빠지고 그것이 부족하면 뼈에 저장된 성분이 빠지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집니다. 노년의 골다공증도 심해집니다. 쌀이나 보리나 밀은 중요한 활동의 에너지원입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살을 빼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을 항상 적게 먹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살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이 살이 많이 쪄서 아침에 일찍 깨워서 운동시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운동 후에 식욕이 당겨서 살이 더 많이 찝니다. 오히려 늦잠을 재워서 아침을 굶기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살이 쪄서 걱정이라면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식욕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일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건강하려면 매일 늘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잠깐 시간 날 때 스쿼트 운동, 푸시업, 소파에 앉았을 때 다리 들어 복근 운동, 책장 옆에 매달려 턱걸이 하고 늘 계단을 탄다면 완벽한 건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